교육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세미나의 첫 강사이신 길원평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길원평 교수님은 우선대학교 교수를 해왔고 현재 우선대학교 석사 교수이시며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022 개정교육과정 결과와 및 학부모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면 2021년 4월 달에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보면은 개정추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당론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11월 달에 2021년 11월 달에 총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기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전과목을 다 바꾸기 때문에 45개 과제에 860명이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작년 8월 30일 날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1차 시안이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했고요. 한 보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추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지막 한 며칠간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견을 수렴할지 안 할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2021년에 만들어진 정책연구팀과 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하겠다는 의견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셔야 되겠네요. 오케이. 2022년 한 달 후에 2차 시안이 발표되면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교정내 시장 교육 정상을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가 10월 14일 날 출범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11월 19일 날 행정예고안이 확정되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3번 했습니다. 1차 시안, 2차 시안, 행정예고안. 그리고는 한 달 후에 심의안을 확정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는 2021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12월 14일 날 확정하고 12월 20일 날 교육부에서 이거를 고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아이고, 뒤로 가네.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오케이. 자, 1차 시안의 문제점을 몇 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성소수자 차별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금지법 기초를 얻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보면은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하고 중학교 가면은 사회적 소수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다문화 가정학생, 장애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배려해야 될 대상들이 나오죠.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 그 사회적 소수자 안에 성소수자가 포함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수자들을 공감하고 배려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젠더 교육입니다. 이 젠더 교육을 보면은 중학교 도덕책을 보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성의미를 파악하여 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성의미가 바로 젠더입니다. 그리고 이 젠더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문화적 성이 젠더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성의를 내면한다. 여기서 성평등이라는 것이 뭐냐면 젠더 평등입니다. 수십 가지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고 요거를 내면한다는 뜻이 뭡니까? 내면하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준다, 세뇌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기술과정에 가면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젠더 센시티비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자유결정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 넘겼어요.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가면은 성에 관한 다양한 입장과 성평등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성평등이 정당하다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학교 5월에 가면 성하고 영어로 섹슈얼리티가 나오고 이 성개념 섹슈얼리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넘겼어요.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5월 가면 다양한 성개념과 섹슈얼리티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양한 성은 세 가지입니다. 생물학적 성 섹스, 사회문화적 성 젠더, 총체적 성 섹슈얼리티.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2015년부터 교과서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이라, 여기서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재생산이 뭘 뜻하는가 하면 여성들이 아기를 낳는 걸 재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보통은 여성이 아기 낳는 걸 우리가 재생산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재생산이라는 단어는 누가 쓰느냐?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이 교과서에 재생산 권리를 포함시켜서 낙태를 옹호하는 거예요. 낙태는 여성의 권리다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이걸 넣어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지도해요. 그래서 보면은 중학교 기술 과정형을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빌려 유노멀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 문화를 탐색한다.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기르고 유노멀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 문화를 탐색. 이게 결국 뭐냐? 동성결혼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취기준 해설을 보면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몰입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생활의 보편성. 이 말이 뭐냐면은 정서적으로 서로 몰입되어 있고 생활을 공유하면 그거를 가족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성끼리 여성끼리 서로 좋아하고 같이 살면 가족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서 정상가족이 뭐냐면 엄마 아빠 자녀를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 자녀를 이루는 가정은 정상가족, 그거를 벗어나는 전부 다 비정상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정상가족 이 신화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용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된다. 결국 아이들한테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교과서에 넣어놓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혐오표현 금지의 정당성만을 가르쳐요. 그래서 보면은 중학교 사회에 보면 차별 및 혐오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문제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차별과 혐오는 진짜 나쁜 거다.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가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혐오표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아주 나쁜 것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혐오표현 원인과 피해를 분석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혐오표현은 나쁜 거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2년 2월달, 작년 2월달에 대한연임에서 인권보호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날 나왔는가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언론 활동이나 표현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거 하면 표현 자유도 위축되고 언론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하는 걸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양홍석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가?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문화적 경험이 다른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 모호한 개념을 기초로 혐오 표현이라는 기준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혐오인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독재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이 혐오 표현을 딱 정해버리면 일체 발언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미국에서는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습니다. 미국은 표현자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 금지법은 차별 금지법이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몇 번 이걸 만들려고 하다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혐오 표현은 나쁜 거라를 가르쳐서 얘들이 성장하면 이 혐오 표현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교과서에. 자, 그 다음에 문화다양성 옹호교육. 이 보면은 고등학교 도덕에 가면
문화 다양성은 보편윤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문화 다양성은 보편윤리와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문화 다양성은 보편윤리 안에서 허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윤리도덕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문화 다양성 교육은 보편윤리 내에서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보편윤리 어긋난 공성애와 공성애를 교육할까 우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고등학교이고요. 또 문화 다양성 개념은 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헌법 정신에.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전통 문화의 개성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이게 헌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다양성 교육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고유의 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서구 사회에서, 서구 유럽에서는 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다양성 교육을 하되 우리의 장단점을 잘 가르쳐야 된다.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단어들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금 고등학교 기술 과정에 보면 전성적 존재. 전성하고 한문으로 전성일. 지금 성이 지금 남성, 여성이 다 있다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애매한 용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배운 책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 감수성. 사실은 인권은 법적인 개념인데 이 감수성은 또 심리적인 개념입니다. 이 법적인 거하고 심리적인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타자. 이 타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안 씁니다. 보통 타인,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데 타자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이게 구구책에 들어와 있어요. 이 타자를 누가 썼느냐? 그 동성애자인 미셸 푸코가 쓰던 단어입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보건에는 품위 있는 주거. 이 품위 있는 주거의 사실 안락사를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어책에도 역시 성평등, 젠더, 사회적 소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영어, 수학, 국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 안에도 이런 개념을 넣어요. 그래서 보면은 독서를 할 때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책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이런 개념을 넣어서 자기들의 그 이념을 다음 세대에 심으려고 이렇게 노력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주요 수정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2022년 9월 19일. 아까 제가 8월 말부터 보름 정도 9월 한 13일까지 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교육부 차관이 지금 브리핑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1차 온라인 수렴하는 보니까 굉장히 의견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덕은 1078건, 보건은 619건 이렇게 수많은 의견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달라. 동성애 성전환 낙태가 포함되지 않게 해달라. 양성 이해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과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줄 용어를 삭제해달라. 여기에 의견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맞습니까? 우리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성평등 아까 뭐 수십 가지 성정체성이고 양성평등 남녀평등이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야죠. 그 다음에 양성 이해의 성으로 해석되고 그러니까 남녀 이해 제3의 성으로 해석되는 건 당연히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줄 용어를 빼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내용들을 우리가 냈어요. 전부 다 우리가 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낸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교육부 답변이 뭐냐? 이런 의견은 전부 다 성소수자 혐오를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줄 수 없다.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에요. 아니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달라. 제3의 성을 해석되는 거 빼달라. 근데 이거는 다 혐오를 혐오. 성소수자 혐오. 어디가 맞긴 맞죠. 왜냐하면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하고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 안 하고 또 제3의 성은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다 우리가 주장한 게 우리 의견이 좀 나쁜 거라고. 나쁜 거기 때문에 안 들어주겠다. 이런 대답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아이 큰일 났구나. 딱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근데 사실상 교육부가 이 답변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2021년에 구성된 위원회와 정책연구팀의 의견입니다. 그거를 교육부에서 앵무새처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모든 과정을 만든 사람들은 뒤에 있는 위원회와 이 정책연구팀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걸 바꿔달라니까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소수자 못 뺀다. 성평등 못 뺀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성평등의 정당성은
성평등 의미로 조금 약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섹슈얼리티 빼고 또 영어 젠더 센시티브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가족 신화에서 조사 이것도 조금 심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 그래서 요거는 뺐습니다. 그 다음에 성제세상 건강 및 권리보장은 성제세상 건강 권리 그대로 남겨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남겨두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 밑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이걸 남겨줘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WHO, CRC,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추가했습니다. 이걸 못 뺀다. 왜? 국제 기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답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2차 시험 공청회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제생산 건강관리하고 영어 적고 성생식 건강관리도 번역될 수 있어. 그 다음에 WHO, CRC,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과 우리나라 관련법을 참고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뺀다는 거예요. 이 국제 기준이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또 섹슈얼리티 정의를 넣어놨어요. 또 섹슈얼리티한 WHO 정의해가지고 거기 딱 적어놨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거기에 섹슈얼리티 안에는 성정체성, 성적지향, 에로티시즘이 포함되어 있다고 공청회 자료집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본인들이 그냥 이 섹슈얼리티 내용이 이렇게 하는 걸 자기들이 그냥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문헌에 남겨놨습니다. 예. 보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보면 성재생산 건강이 4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성건강, 성권리, 재생산 건강, 재생산 권리. 그 다음에 성건강이 뭐냐 하면은 그냥 자유롭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합니다. 근데 성건강은 뭐냐? 성권리는 뭐냐? 이 성과 무제한의 성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권리. 그 다음에 재생산 권리는 뭐냐? 이거는 낙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들 그 공청회 자료집에도 재생산 권리 안에는 낙태가 포함되고 있다고 본인들이 또 적어놨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WHO, CRC,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WHO의 주장은 뭐냐면은 어린애들도 성관계 할 수 있다. 거기 WHO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CRC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인데 이분들이 아동권리로 뭘 주장하느냐? 청소년의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치료를 금지하라. 부모 동의 없이 낙태와 피임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그 다음에 낙태 미범죄와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 미성년자의 상호 동의에 의한 성관계의 비범죄. 그러니까 애들끼리 성관계한 거 처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포괄적 성교육은 조금 이따가 아마 박은희 대표님이 자세히 설명할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포괄적 성교육은 이게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5세에서 8세가 뭐 성행위 등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 9세부터 11세 가면 애무 성적적으로 쾌락을 느끼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때 많은 아이들이 자유를 한다. 그 다음에 12세, 15세 가면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진짜 나쁜 거죠. 나쁜 건데 이것이 지금 국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네스코가 지금 서부 유럽의 그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게 표준이다. 이걸 국제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지필진들이 이게 맞다고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거를 국제적으로 말씀드리면 헝가리는 젠더는 이념이지 과학이 아니다. 그렇죠. 젠더라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소리인데 그게 과학이 아니죠. 그 다음에 캐나다는 온타리오주에서 1998년도에 이걸 도입했다가 2019년도에 폐지. 20년간 하니까 이거 진짜 아이들한테 안 좋거든요. 폐지했어요. 미국은 16개 교에서 이걸 못하게 막고 있고요. 유럽도 25개 중에 5개가 찬성하고 20개가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 찬성한 5개만 쫓아가죠. 스웨덴 이런데. 네,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한 달 후에 11월 달에 성소수자를 빼고 성평등을 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했겠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뺐는데 성재생산 건강관리는 성생식 건강관리. 이 재생산하고 생식이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교육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재생산은 생식으로 바꾸니까 바꾼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꿨는데 그리고 WHO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노동성을 진행하는 경호 표현은 사회적 차별 표현이라고 비슷하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심의한 한 달 후에 다시 한 달 후에는 생식을 빼버렸어요. 다행히. 그 다음에 전성적 존재를 뺐고요. 그 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에 넘어갔는데 국가교육위원회에 가서 섹슈얼리티가 빠지게 이건 100년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섹슈얼리티는 2015년부터 들어왔는데 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걸 빼고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 이게 원래는 만들어질 때는
좀 나쁜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왜냐하면 국가교육위원회에는 대통령이 5명 임명하고 해서 우리 쪽 사람이 훨씬 많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섹슈얼리티 빠지고요. 성적 자유일정의 경우에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 등의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적 자유결정권이라는 것이 마음껏 성관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딱 했느냐? 성전한 조기 성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한다. 여기 단서조항. 그러니까 이 성관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22일 날 교육부에서 확정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성적 자유결정권은 본인의 동의 없는 성적 강압에 대처하고 왜곡된 성관련 정보와 유효한 환경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위한. 그러니까 성적 자유결정권이라는 것은 마음껏 이 성관계하는 권리가 아니라 성적 강압, 외부로부터 억지로 성관계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반대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성적 자유결정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청소년이 직면하는 위험이나 보호되지 않는 성적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와 취약성 책임을 함께 오려 학생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는 WHO에 제시한 원치 않는 조기 인식, 그다음에 HIV, 성매개 감염병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을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성취 기준 안에 넣어놨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왜곡된 성관련 정보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왜곡된 성관련 정보와 위험한 환경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 뭡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줘야죠. 선생님이 무엇이 위험한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결국 뭐냐?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와 낙태 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이걸 말하면 막 이제 막 혐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혐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위한 이렇게 되죠. 다른 의미라는 게 뭐냐면 결국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성전한 조기성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역시 이런 것이 동성애나 낙태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보호되지 않는 성적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와 취약성 책임을 학생들은 인식하죠. 그러니까 이 행동을 잘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동성애 성전환 이런 것의 부정적인 결과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내용이 역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조기임신과 에이즈. 그러니까 역시 조기임신도 조기 성관계죠. 에이즈도 보면 동성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부 안을 통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구성이다. 원래부터 2021년에 그 위원회나 정책연구팀이 특정 이념을 가지고 그거를 다음 세대로 세뇌시키기 위하여 이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13일 날 우리가 교정대서를 출범시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대표회장을 꽃동산교회에 있는 김종준 목사님,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하여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이 교회들이 다 사립학교를 갖고 있는 데입니다. 사립학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기 열심히 이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문 광고를 했는데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잘 실어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그냥 전면 광고를 그냥 돈을 때리 부었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부어. 그 다음에 집회도 했고요. 전국적으로 했고, 사실은 서울에서 3만 명 11월 13일에 열렸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 12월 18일에 열렸고, 부산도 12월 3일날 1,500명이 부산시청.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거를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앞으로의 과정을 보면 앞으로는 이 교육과정은 잘 만들어졌어요. 이것대로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까지 지킬 짓들이 다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헌신해요. 그래서 교수, 교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판사의 협력도 필요하고요. 또 현재 교과서의 나쁜 점도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민원 처리 바로 센터에 가면 이게 쉽게 이렇게 지적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딱 사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학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관련 연구소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의 자세, 마지막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에 대한 감시를. 옛날에는 우리가 아까 안정호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뭐 걱정 없이 애를 맡겼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나쁜 것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뿐만 아니라 아동도서, 교육 내용 이런 것들 감시해야 돼요. 나쁜 것을 발견되면 빨리 고발해야 돼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저희들 단체에서 알려주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걸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떠들어야 되고요. 자기 자녀만 지킬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에 나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교과서 내용은 우리가 수정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운영위원회 적극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교과서 선정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하고 있고 이 마지막으로 연합된 학부모 조직이 필요합니다. 혼자 싸우면 어렵습니다.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만들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야 되고요. 연합을 해야 되고 또 부산에 있는 각 구별로 16개 구의 구별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PKC 기자회견 집회 등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이 박은희 대표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정말 지금은 교육 안에 수많은 나쁜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 정말 이때 우리 학부모들한테 알리면 교육안에 이거 들어오는 걸 막자. 그럼 누가 학부모들이 안 하겠어요? 정말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이 나쁜 것이 들어오는 이때가 좋은 기회. 학부모들이 깨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을 깨워주시고 그 다음에 앞장서서 하면은 이번에 강력한 부산의 학부모 조직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